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거기 239페이지. 239페이지 필수 오버. A 도시에서 줄이 이제 도로입니다. 도로의 개수. B까지 가는데 C를 들렀다 갈 수도 있고 D를 들렀다 갈 수도 있는데 A에서 C까지 길은 이렇게 3개가 있다는 얘기고 A에서 D까지의 길은 2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C에서 B는 길이 3개, 여기도 3개, 길이 이렇게 나 있다는 얘기죠. 문제는 1번. A 도시에서 출발하여 B 도시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데 단 한 번 지나간 도시는 다시 지나가지 않는다. 왜냐면 A에서 B로 가려면 2가지라는 얘기야. 잘 봐. 여기서 봐. A에서 C로 가고 그리고 C에서 B로 가겠죠. 또는 이렇게 가거나 또는 A에서 D를 가고 그리고 D에서 B로 가는 경우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는이요. 자, 그럼 A에서 C를 가는 경우는 3가지일 거예요. 여기 3가지 길. 그리고니까 곱할 거예요. 그리고는 곱의 법칙이라고 했잖아. C에서 B를 가는 거 3가지야. 이게 9가지. 또는이니까 더할 거야. A에서 D로 가는 거 2가지. 그리고 D에서 B로 가는 거 3가지니까 6가지입니다. 또는이니까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니까 2개를 더해야죠. 그래서 15가지가 나오는 게 여기 첫 번째야. 듣기가. 네, 2번 문제는 동건이와 수진이가 A에서 출발해서 B 도시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데, 자, 동건이하고 수진이가 간단 말이야. 근데 한 사람이 지나간 중간 도시는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 없다는 얘기는 같이 가는 게 아니야. 동건이가 이렇게 갔으면 수진이는 이렇게 가야 되고요. 동건이가 이렇게 갔으면 수진이 이렇게 가야 돼. 서로 다른 길로 가라는 얘기지. 자, 그럼 내가 이걸 말로 엮어볼게요. 동건이가 A에서 C를 가고 그리고 C에서 B를 가. 그리고 그렇다면 수진이는 A에서 C를 가고 D를 가고 D에서 B를 가는 거죠. 동건이 이렇게 가고 그리고 수진이 이렇게 가는 거지. 엔드야. 곱한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동건이가 A에서 C로 가고 D로 가고 D에서 B를 가고 그리고 동시에 수진이가 A에서 C로 가고 C에서 B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동건이가 A에서 C로 가 3가지죠. 그리고 C에서 B로 가 3가지입니다. 그리고니까 계속 곱하는 거야. 수진이가 A에서 D로 가 2가지죠. D에서 B로 가 3가지야. 그러면 3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이에요. 54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또는 더 할 거야. 동건이가 A에서 D로 가는 거 2가지, D에서 B로 가는 거 3가지, 그리고 수진이가 A에서 C로 가는 거, C에서 B로 가는 거, 얘도 54가지야. 그러면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니까 더 한단 말이죠. 54 더하기 54. 여기서 겹치는 건 없어요. 다 다른 길이니까 108가지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길 문제는 이렇게 말 뜻을 이렇게 잘 수식으로 써서 길로 써서 쓰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240페이지 또 경우의 수에서 잘 나오는 게 색칠하는 문제거든요. 이 색칠하는 문제도 뭔가 푸는 어떤 패턴이 있어요. 가장 먼저 나온 패턴이 그 필수 6번인데 240페이지 필수 6번은 자 직사각형 모양의 영역이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A, B, C B, C, D, E. 자, 여기를 색칠하는데
서로 다른 5개의 색으로 색칠한대요. 색이 서로 다른 5개. 그래서 색을 꼭 번호로 쓸게요. 이 5가지 번호의 색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문제는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상관은 없어요. 1번을 여기다 쓰고도 되고 뭐 여기다 써도 상관없는데 단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깔 칠하래. 아, 내가 여기다 1번 칠했으면 1번은 아무데도 못 칠하네요. 여기 C에다 2번 칠했으면 그 2번은 여기다 칠해도 돼요. 그죠? 인접하지 않으니까. 그런 식이에요. 몇 번 칠해도 되나? 인접한 곳은 다른 색을 칠해도 돼. 이때 규칙은 요겁니다. 인접한 영역을 따져봐. A는 B, C, D, E 4개의 영역과 인접하고 있죠. B는 2개, C는 3개, D도 3개, E는 2개. 즉 가장 많은 영역과 이웃하고 있는 애가 누구야? A죠. A. A부터 칠하는 거야. 가장 많이 이웃한 놈부터 칠한다. 이게 규칙이에요. 그래서 A부터 칠해. A는 5개 중에 하나를 칠할 수 있으니까 5가지입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엔 어딜 칠해도 상관이 없는데 뭐 C가 이웃한 영역이 3개잖아. 그거부터 칠할게. 그 다음에 C 칠하는 거는 A에 만약에 1번을 칠했으면 C에는 1번 빼고 다른 거 칠해야죠. 4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D를 칠할게요. 자, 여기에 2번 칠했다고 생각하죠. 그럼 D에는 1번 빼고 2번 빼고 칠해야 될 거 아니야. 몇 가지? 3가지입니다. 그리고 자, 이거 뭐 3번 칠했어. 3번 칠했다 치죠. 그러면 그 다음엔 B든 E든 상관없는데 B는 요 2개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3가지야. E도 요 2개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3가지죠. 이런 식으로 칠한다는 얘기입니다. 순서가 이래도 되고 아니면 칠하는 순서를 그냥 A만 결정해주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칠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똑같이 숫자가 나올 거야. 색칠하는 게 요거 조심해주고 그 다음에 241페이지 발전 7번 책마다 다 나와있는 문제인데 지불하는 방법과 지불 금액이라는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 문제가 작은 금액부터 쓸게요. 10원짜리가 3개 있어요. 30원이죠? 요즘 10원짜리 보기 힘들죠? 옛날에 10원짜리 갖고 장난도 많이 했는데 50원짜리 2개가 있고요. 100원짜리 1개가 있습니다. 얘를 갖고 첫 번째 지불하는 방법의 수와 2번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 두 개를 하래.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봐봐. 여기서의 문제는 이거야. 50원짜리 2개도 100원이고요. 100원짜리 하나도 100원이야. 이게 중복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불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똑같은 거잖아. 중복됐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지불 방법은 달라요. 똑같은 100원이라 할지라도 50원짜리 2개 주는 거랑 100원짜리 하나 주는 거랑 방법은 다른 거야. 그거야. 금액은 같을 수 있지만 방법은 다 달라요. 그래서 방법은요. 10원짜리 3개가 있으면 10원짜리를 빵개를 사용하냐, 1개 사용하냐, 2개 사용하냐, 3개 사용하냐, 총 몇 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죠. 10원짜리를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이 4가지야. 그리고 50원짜리는 안 낼 수도 있고, 1개를 낼 수도 있고, 2개를 낼 수도 있죠. 50원짜리를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100원짜리는 안 낼 수도 있고, 1개를 낼 수도 있어요. 2가지야. 이게 지불 방법인데, 근데 문제에서
괄호 쳤는 거 잘 봐. 문제 괄호 친 거. 단 0원을 지불하는 것은 제외한대. 0원 지불하는 것은 제외한대요. 그럼 여기서 보니까 이거 봐봐. 카운팅한 거 중에 10원도 빵개, 50원도 빵개, 100원도 빵개 요거는 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 하나 빼는 겁니다. 괄호에 있는 0원은 제외한다는 게 요거 제외시키라는 얘기야. 그래서 24 빼기 1이니까 23가지예요. 자, 지불하는 방법은 23가지야. 근데 지불 금액은 아까 어때? 겹친다 그랬잖아. 겹칠 때 규칙이 있습니다. 겹칠 때의 규칙. 금액이 겹칠 때는 작은 단위의 금액으로 바꿔줘요. 50원, 100원. 단위가 작은 게 50원이지. 그치? 겹치는 이거를 50원으로 바꿔줘. 자, 그럼 50원 중에 100원 하나면 200원이잖아. 200원은 50원이 몇 개 있는 거야? 4개 있는 거죠. 그리고 10원은 똑같이 3개 있다고 생각하고 똑같이 지불하는 방법처럼 체크를 합니다. 0개, 1개, 2개, 3개. 0개, 1개, 2개, 3개, 4개까지 운영할 수 있죠. 그래서 지불 금액의 수는 4가지 곱하기 5가지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0원은 제외시키니까 빵개 요거는 하나 빼란 얘기야. 그래서 19가지가 되는 거죠. 요게 바로 지불 금액의 개수예요. 명심해요. 지불 방법은 50원짜리 100원짜리 다르기 때문에 그냥 카운팅을 이렇게 하면 되고 지불 금액은 겹치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겹치는 놈을 작은 금액의 단위로 바꿔주고 반복하는 거랑 똑같이 하면 됩니다. 요거 명심하세요. 이 책마다 문제집마다 많이 나와서. 자, 이제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우의 수 구하는 거는 다 했어. 일반적인 경우의 수. 합의 법칙과 고의 법칙에 대해서 연습을 한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244페이지 가면 실제적으로 경우의 수를 따질 때 쓰는 기법들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자. 그래서 순열이라는 게 있어요. 순열과 조합이야. 순열이라는 게 있고 조합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대체 뭐냐? 거기에 대해서 244페이지. 이게 첫 번째 이제 순열이 뭐냐라고 나왔죠? 순열의 정의는 서로 다른 n개 중에 n개가 있어요. 거기 자료를 누가 보려고 하거든요. 예진이 이름에서는 안 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여. 여기서 r은요 n개 중에 r개를 선택하기 때문에 일단 이 r은 이런 범위가 되겠습니다. 10개 중에 10개까지 선택할 수 있잖아. 10개 중에 11개를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택하여 나열하는 것은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순열이라고 합니다. 자, 뭐 n개 중에 r개를 선택해서 걔네들을 나열하는 것까지 나열까지가 순열이에요. 그래서 n개 중에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것을 기호로 이제 n, p, r 이렇게 쓰겠습니다. p라고 쓸 거예요. p는 건 영어에서 순열이 영어에 퍼뮤테이션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p를 갖고 온 겁니다. npr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 순열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 그 2번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순열은 n개 중에 r개 선택하는 순열이 npr인데 이거 계산하는 방법은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9개의 숫자가 있다 칩시다. 이 9개의 숫자로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해서 뽑지 않고 서로 다른 4개를 선택해서 서로 다른 4개를 선택해요. 4자리 점수를 만든다고 합시다.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즉 9개 중에 4개 선택해서 나열하는 이 구조를 내가 찾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자 10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9가지죠. 그리고 100의 자리에는 내가 지금 이 중에 서로 다른 R개를 선택한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 온 숫자는 못 오겠죠. 여기는 8개가 올 것이고 여기 7개, 여기 6개가 올 거란 말이야. 즉 9개 중에 서로 다른 9개 중에 4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거죠. 나열이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내가 여기서 1, 2, 3, 4, 1, 2, 3, 4를 선택했는데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면 1234가 되잖아. 근데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면 4321이 되고 뭐 2, 3, 1, 4, 2314 이런 식으로 똑같은 1, 2, 3, 4를 뽑았지만 나열하는 거에 따라 다 다른 숫자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열까지가 들어가는 게 순열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카운팅한 자리 개수가 요 노란 줄의 개수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9P4는 계산 방법이 이래. 자, 9부터 곱합니다. 몇 개 곱하냐? 4개 곱한다는 얘기야. 하나씩 까면서. 이거예요. 9부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곱한다. 이게 순열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12P3은 어떻게 될까? 12 곱하기 11 곱하기 12 되겠죠? 이해돼요? 이해돼요? 이게 순열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호로 써볼게. n부터 하나씩 까면서 r개를 곱하는 거잖아. 그래서 n 곱하기 하나 까서 곱하고 하나 까서 곱하고 해서 총 r개로 곱해야 돼요. 그럼 잘 봐. 이게 개수를 체크할 때 n-0부터 시작했으니까 여기는 n-r-2 여기 들어와야 0부터 n-0부터 n-r-1까지가 요게 r개가 되는 거죠. 요 n이 n-0이야. 얘 n-1, n-2 그럼 n-r-1까지 곱해야 r개가 되는 거죠. 요 계산입니다. 요게. 그래서 요게 n-r 플러스 1이라고 여기 쓸게요. n-r 플러스 1. 요것이 바로 요 식이 요거예요. 요거. 봐봐. 요 식이 요거를 말하는 거야. 여기 숫자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까면서 3개 곱한다거든요. 조식이에요. 요게 순열을 계산하는 방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순열을 계산하는 방법. 그래서 이런 계산을 이제 할 거다라는 얘기죠. 요 필수 자, 그래서 필수 9번, 자, 248페이지가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 248페이지에 필수 9번. 뭔가면, 자, 다음을 구하시오. 5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 얘를 일렬로 세운대. 일렬로 세운대. 요거는 5명을 일렬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네모칸에 5개가 있는 거죠. 여기를 쓴 게 몇 가지야? 5명 중에 하나. 그 다음에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요게 답이에요. 120까지가 됩니다. 일단 여기 써놓게. 두 번째. 5명 학생 중 3명을 뽑아 일렬로 세운대. 5명의 학생 중 3명을 뽑아 나열한대요. 그게 바로
5P3이죠. 5명 중에 3명 뽑아서 나열한다. 계산 방법은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에요. 60까지가 되겠지. 세 번째, 5명의 학생 중에 대표 1명, 부대표 1명 뽑는데, 자, 5명의 학생 중에 자, 직급이 있는 걸 뽑는 거예요. 대표 1명, 부대표 1명을 뽑는데, 그러면 대표 자리가 있고 부대표 자리가 있어요. 근데 대표 자리에 올 수 있는, 자, 이와 대표 자리에 올 수 있는 가짓수는 5가지겠죠. 5명이니까. 그리고 대표에 누가 왔으면 부대표에 못 오잖아. 여기 올 수 있는 건 4가지죠. 그래서 이게 5명 중에 2명 선택해서 나열한다는 거랑 똑같아. 이렇게 직급이 있으면 나열이 돼야 되죠. 만약에 얘 A, B하고 B, A는 달라요. 이게 대표고 부대표잖아. A, B로 나열한 거는 대표, 부대표고 B, A 나열한 건 대표, 부대표이기 때문에 대표랑 부대표가 바뀌잖아요. 두 개는 다른 경우야. 그래서 나열이 들어갔으면 직급이 구분이 있을 때는 나열이 들어간다. 문제 풀 때. 그래서 순열 계산 방법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서 245페이지에 두 번째 NPR의 계산이라고 나와 있죠. 계산은 할 때 먼저 n의 계승 이란 말이 있는데 영어로는 보통 n 팩토리얼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팩토리얼 밑에 있는데 팩토리얼, n 팩토리얼. n의 계승은 이렇게 써요. n 느낌표. 이거를 읽을 때 n 팩토리얼, 거기 밑에 있죠. 팩토리얼. n 팩토리얼 이렇게 있습니다. 영어로. 얘는 뭐냐면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어나가면서 1까지 끝까지 곱한 거. 이걸 우리가 n 팩토리얼이라고 정의할게요. n 팩토리얼. 계승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2번 n 팩토리얼을 이용한 수열의 수인데, 2번 순서대로 할게요. 1번 npn은 뭐냐? npn은 생각해봐. n개 중에 n개 다 선택해서 얘들을 쭉 나열하는 거죠. 그러니까 n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곱한 거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n 팩토리얼은 똑같아. 두 번째, 그 다음에 np0는 여기서 r은 제로가 될 수가 없어요. 원래는. 근데 수학적으로 이걸 그냥 정의해요. np0는 수학적인 어떤 정의다. 정의니까 받아들이세요. 1로 정의합니다. 그냥 외워야 돼요. 정의야. 1. 그 다음에 0팩토리얼도 말이 안 되죠. 자연수여야지 되는데 0팩토리얼도 수학적으로 정의를 했어. 뭐라고? 1이라고 정의했어. 정의대로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NPR을 계산할 때 이걸로 계산한다고 했잖아. 자, 이게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n-r 플러스 1인데 얘를 약간 변형을 할 건데 여기 분모에 1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봐 1이 있다고 생각하고 NPR을 약간 변형을 할 거예요. 어떻게 변형하냐면 여기 봐 분자 분모에 n팩토리얼이 1까지 끝까지 곱한 거잖아. 그걸 만들 거야. 그럼 n-r 플러스 1이니까 여기다 하나 작은 숫자는 n-r이겠죠. 하나 뺐으니까 여기서 또 하나 빼면 n-r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래서 끝까지 같다면은 요 노란 거를 분자 분모에 곱했다고 생각하면 되죠. 분자 분모에 노란 걸 분자에도 곱하고 분모에도 곱하고 똑같잖아. 그럼 이걸 봤을 때 결론이
분모는 n-r부터 1까지 쭉 곱했잖아. 그게 팩토리얼이라고 했죠.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그 다음 분자는 n부터 1까지 쭉 곱했죠. 요건 n 팩토리얼입니다.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할 수 있다. 이 변형식은 뭐 수식의 증명이나 이런 거 할 때 좀 쓰여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아까 뭐 12p4 이런 거 있잖아. 얘를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 계산은 그냥 12부터 4개 곱하면 되는 거야. 일반적인 계산은 요건데 뭔가 수식을 증명하거나 할 때는 이런 걸 쓰기도 한다 라는 거야. 요게 수능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 247페이지 필수 8번을 보십시다. 계산하는 거 한번 해볼게.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n 또는 r을 구하라는데 1번 n, p, e가 5n이래요. 자 이거는 이대로 할게. n부터 시작해서 2개 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n 곱하기 n-1이겠죠? 그럼 n제곱 마이너스 n이 5n이니까 n제곱 마이너스 6n이 0이죠? 그러므로 n은 0 또는 n은 6인데 적어도 n은 여기서 n은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죠. 그치? 이거 이므로 n은 밑밖에 안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5pr 곱하기 6팩토리얼이 43,200에 그러면 5pr 곱하기 지금 6팩이 계산해보면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거든요. 720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계산해보면 720이야. 그래서 5PR이 720 나오면 몇이 되는데 60이 된대요. 그러면은 60은 10 곱하기 5부터 시작해서 5부터 곱하는 거니까 한번 곱해볼게. 5 곱하기 4 20이죠. 3 하면 60 딱 되지. 그러니까 몇 개 곱했어? 3개 곱했으니까 R이 몇이다? 3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3번 NP5 는 30 NP3입니다. 여기서 N은 5보다 크거나 같고 N은 3보다 크거나 같겠죠. 두 개 동시에 만족하니까 N은 5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이 상태에서 NP5는요 N부터 다 특가 곱하니까 N, N-1, N-2, N-3, N-4가 되고 30 곱하기 NP3은 N 곱하기 N-1 곱하기 N-2죠. 자 여기서 N이 5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N 곱하기 N-1, N-2 얘네가 0이 아니잖아. 5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0이 아니니까 약분이 가능합니다. 얘네는 싹 약분이 가능한 거예요.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N-3 곱하기 N-4가 30이에요. 그래서 이거 계산해보면 N은 9가 될 겁니다. 방정식인가 풀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연습을 좀 하겠다는 얘기고 넘어가서 248페이지 했고요. 그러면 249페이지 가볼게요. 249페이지부터 자 순열을 계산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은 순열까지만 할 거니까. 자
249페이지 볼게요. 이제 이걸로 어떤 계산들을 할 수 있을지 보자. 그죠? 자, 필수 10번. 남자 4명과 여자 3명 있어. 자, 대표적인 문제들입니다. 여자 3명이 1번 서로 이웃하도록 세우면 돼요. 여자 3명이 이웃하도록 세운다. 자, 여기서 잘 나오는 문제예요. 이게 이웃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자 3명을 붙여놓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여자 1, 여자 2, 여자 3을 한 덩어리로 보고, 그 다음에 남자 1, 남자 2, 남자 3, 남자 4 이렇게 놓고 일단 큰 덩어리로 하나, 둘, 셋, 넷, 5명이 있다고 보는 거야. 이 5명을 일렬로 세운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5명을 일렬로 세워. n 팩토리얼이요. 그다음에 바깥에 5 팩토리얼이고,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여자애들끼리 위치 바뀔 수 있죠. 3명이 위치 바뀌어.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 3 팩토리얼입니다. 이웃할 때 이렇게 해줘야 돼요. 전체적으로 한번 나열한 다음에 셋에 한번 나열시켜주면 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1번이고, 두 번째 문제는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는데 반대예요. 여자끼리 어느 2명도 이웃하면 안 돼. 그렇죠? 그럼 따로 여자들이 떨어져 있어야 돼요. 이럴 때는 하는 방법이 이래. 이웃하지 않아야 될 이 그룹 나머지 다른 그룹 있죠. 남자부터 세워. 남자부터 먼저 세운다. 4명이니까 4팩토리얼이에요. 그리고 자, 잘 봐. 여자가 들어갈 곳은 남자들 사이에 낑겨 들어가면 돼요. 그렇잖아. 그럼 여자들끼리 이웃하지 않겠지. 그 사이 끼어 들어가는 게 여기서부터 따져야 돼. 여기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여자는 이 5개 중에 몇 개 선택해야 돼? 3개 선택해서 나열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계산. 그래서 이거 5p3은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죠. 계산을 실제로 해보시면 됩니다. 자연수 계산이니까 할 수 있겠죠? 분수도 아니고. 이게 두 번째고, 3번 남자와 여자가 교대로 쓴대. 남자와 여자가 교대로 쓴대. 그럼 이거는 남자 여자가 교대로 쓰는데 남자가 4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면은 돼야 돼. 안 되죠. 그러니까 남녀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야. 이 구조밖에 안 돼요. 그럼 남자 자리가 이렇게 결정돼 있잖아요. 의자 갖다 놨다고 칩시다. 그럼 남자 4명을 일렬로 세우니까 4팩토리얼이야. 그리고 여자 자리에 이렇게 동그라미 쳐놨어. 이 여자 자리에 여자가 3명 들어오니까 3팩토리얼이 돼요. 그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또 많이 나오는 게 250페이지 필수 11번. 보시니까 트라이앵글이라는 단어가 있어. T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글자인데 이 트라이앵글이라는 단어의 특징은 같은 문자가 없어요. 다 다른 문자야. 그랬을 때 나중에 이제 1번
t가 맨 처음에 l이 맨 마지막에 오는데 지금 8개의 숫자인데 t가 맨 앞에 오고 l이 맨 마지막에 온대. 그럼 t하고 l을 제외한, 여기 봐봐, t하고 l을 제외한 이 6개가 있잖아요. 6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죠. 6팩토리얼 하면 돼요. 이거는. 두 번째, 여기서부터 약간 복잡해져. t하고 a 사이에 2개의 문자를 나열한대. t와 a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간대요. 그럼 이것도 t하고 a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가도록 먼저 세팅을 할 거야. 잘 봐봐. t, a, 이게 한 덩어리예요. 그럼 얘도 한 덩어리로 이렇게 묶고 남은 게 이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남지. 자, 여기서 이때는 좀 디테일하게 안에서부터 해결한 다음에 나중에 바깥을 나열할 건데, 첫 번째, t하고 a를 뺀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남죠. 그럼 여기는 6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나열해야죠. 6, P, 2예요. 그리고 T하고 A도 위치 밖에 쓰잖아. TA, AT. 근데 요 2개도 2 팩토리얼이야. 안에 게 이렇게 해결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게 하나 해결됐으니까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개를 일렬로 세우면 되죠. 그게 뭐야? 5 팩토리얼. 이렇게 해결하면 돼. 여기 순서가 저는 이렇게 합니다. 안에서부터 요거 해결하고 바깥에 거 해결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답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번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온다. 자, 적어도란 말이 나왔어요.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온다. 내가 옛날에 자음 모음 헷갈려서 틀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자음과 모음을 명확하게, 모음이 IAE예요. 자음이 T, R, N, G, L, 이게 자음입니다. 그러면 얘네들 세울 때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온다는 얘기는 적어도란 말이에요. 그럼 이 8개를 세울 때 이런 게 있고, 자음, 모음이 있고, 모음, 자음이 있고, 모음, 모음이 있겠죠. 총 4가지인데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거는 이 자음, 모음, 모음, 자음이니까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건 이거야. 그럼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하는 게 아니라 전체에서 유놈을 빼겠다는 얘기입니다. 전체는 8개 세운 거니까 8팩토리얼이죠. 자, 에서 뺄게. 이렇게 살아볼게. 모음 2개가 옆에 오잖아요. 모음 2개. 모음 몇 개 중에? 3개 중에. 3개 중에 2개 선택해서 나열해야 돼. 나열했어요, 이거. 그 다음에 안에는 몇 개 나열하면 돼? 6개를 일렬로 나열하면 되죠. 요게 맨 안에 쭉 요거라고. 전체에서 요것만 빼면 되는 거야. 따로 하느니 전체에서 빼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적어도란 말이 나왔을 때 적용되는 풀이 방법이에요. 적어도란 말이 나왔을 때 이런 풀이 방법을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251페이지 넘어갈게요. 이거 한 김에 다 하고 문제. 그 다음에 251페이지 필수 12번. 이번에는 6개의 숫자 0, 1, 2, 3, 4, 5로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택해서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네 자리 자연수의 개수 첫 번째 네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요. 그럼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0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네 자리 자연수에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때 0이 여기 못 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럼 0 빼고 10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5가지예요. 그죠? 그리고 100의 자리에는 이제 0도 올 수 있지. 그러니까 몇 가지겠어? 몇 가지겠어? 5가지겠죠? 여기 온 거 빼고. 그 다음에 여기 4가지, 여기 3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짝수의 개수에. 자, 짝수는 특징이 맨 끝자리가 짝수면 됩니다. 0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끝자리가 2가 와도 되고 맨 끝자리가 4가 와도 돼요. 그럼 각각의 다지수를 체크해 봅시다. 먼저 맨 앞에 올 수 있는 거는 이미 0은 빠졌잖아. 요걸로 체크하면 돼요. 몇 가지야 이게? 5가지, 4가지, 3가지죠. 60가지가 된다. 근데 여기에 2가 왔다면 지금 2가 빠진 거잖아. 0을 포함한 5개이기 때문에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5가 아니라고요. 4가 돼. 0 빼야 돼. 0까지 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4가 되고 여기가 3이 돼요. 0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48가지죠. 얘도 똑같은 구조일 거 아니야. 얘도 4 곱하기 3이 돼서 48가지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니까 3개를 더하면 답일 거예요. 짝수의 개수가. 그래서 156가지가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뭐 굳이 이 수열이라는 문자를 써서 뭔가 표현하려고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됐죠? 그 다음에 4의 배수의 개수래. 자, 3번 4의 배수는 어떻게 하면 4의 배수냐면 100은 4의 배수에 무조건 200, 300, 400 다 700 다 4의 배수야. 그러면 이쪽까지는 4의 배수이기 때문에 이 10의 자리하고 1의 자리 이 두 자릿수가 4의 배수는 4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724 이거 4의 배수예요. 근데 706 이건 4의 배수가 아니죠. 이거 4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714 이것도 요게 4의 배수가 아니니까 4의 배수가 아니에요. 그때 두 자리가 4의 배수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4의 배수 지워놓고 좀 케이스가 좀 많네. 만들어 볼게 내가 4의 배수. 자, 여기에 0이 들어가냐 0이 들어가지 않냐의 구조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4의 배수는 땡땡 해놓고 작은 것부터 이러면 4의 배수죠. 그 다음에 내가 이걸로 맨 끝에 두 자릿수를 4의 배수 만드는데 4, 8 안 되고 12, 16 안 되고 4, 5, 20, 24, 28 안 되고 32, 36, 40, 54,
52. 44. 중복하면 안 되죠. 44. 같은 숫자가 나오면 안 된다고. 서로 다른 숫자를 뽑아야 돼요. 그래서 52까지입니다. 이렇게. 44 하면 안 돼. 여기서 카드를 뽑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4를 두 번 뽑을 수 없어요. 그럼 여기서 구조가 두 가지 나타나는데 0이 있는 구조, 0이 있는 구조 있죠?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자, 잘 봐. 똑같은데 맨 앞에 할 수 있는 게 0하고 4 빼놓고 4가지죠. 그 다음 3가지야. 얘는 다 4 곱하기 3이에요. 근데 이쪽은 여기에 1, 2 빼고 0도 빼야 돼요. 그럼 맨 앞에 몇 가지 올 수 있어? 3가지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3가지. 얘도 3 곱하기 3, 얘도 3 곱하기 3, 얘도 3 곱하기 3이야. 이런 구조입니다. 파란 라인과 빨간 라인이 있는 거야. 그러면 12, 12가 3개 있죠? 플러스 3 곱하기 3, 9죠? 9가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4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36 더하기 36이니까 72개. 쪽 72개의 4의 배수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나오면 잘 체크해야 돼요. 0 때문에 지랄 같아지는 거야. 0만 없으면 아주 심플한데 0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그런 문제고. 그 다음에 자 252페이지 또 수녀는 이제 마지막인데 학생들이 또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전식 배열인데 이게 그렇더라고요. 저희 때는 영어 단어 찾을 때 영어 사전 책 있잖아. 그거 갖고 알파벳 순으로 막 찾고 하는 버릇이 들어있어서. 근데 요즘은 단어 어떻게 찾아요? 그냥 핸드폰에 앱에 딱 치면 나오잖아. 발음까지 들려주고 더 좋은 세상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 풀 때는 조금 단점이긴 해요. 발전 13분 볼게. 사전식 배열은 이게 무슨 얘기냐? 사전식 배열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가나다 순. 가나다 순, 알파벳 순, 그 말하는 거야. 5개의 문자 A, B, C, D, E를 쓰는데 사전식 배열을 하는데 1번 C, E, B, D, A가 몇 번째로 오겠느냐라는 거거든요. 좀 잘 봐. 얘보다 먼저 오는 것부터 다 체크할 거야. 맨 앞에 C니까 A, 땡땡땡땡 이러면 다 얘보다 앞에 오겠죠. 이런 게 몇 가지야? 4개 나열하니까 4팩토리얼이야. 24개의 얘보다 앞에 2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B 땡땡땡땡도 무조건 얘 앞에 있을 거야. 얘도 4팩토리얼이어서 24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가 왔어. 얘 이제 똑같아졌어. C. 그 다음 E보다 앞선 거 A가 있죠. 이런 것이 3팩이야. 이거는 3팩 6가지. C, B도 앞서 있습니다. 이것도 3팩이에요. CC는 안 돼. C, D, 땡땡땡 이것도 3팩이죠. 됐어. 그 다음에 C, E까지 옵니다. 그 다음 B보다 앞선 거 A가 있죠. 이거는 2팩이겠네. 그 다음에 C, E, B까지 왔어요. 그럼 남은 게 D하고 A잖아. 그 다음에 C, B 다음 A, D가 얘보다 앞서죠. 이거 하나야.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자가 C, E, B, D, A가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문자가 요거잖아요. 요거. 얘가 몇 번째 문자냐? 얘 앞에 몇 개가 있냐니까 앞에 이 노란 걸 다 더하면 되겠지. 48, 18, 66, 69 여기까지가 딱 69개가 있으니까
얘는 70번째 문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70번째가 답인 거야. 알파벳 그 뭐지? 사전식 배열의 첫 번째고 2번 100번째 오는 문자를 찾아야 해. 100번째 오는 문자요. 또 이제 마찬가지가 되겠죠. 100번째 오는 문자열은 아까처럼 A 땡땡땡땡이 4팩이었잖아. 24개. 그러면 B 땡땡땡땡도 C 땡땡땡땡도 다 4팩 4팩입니다. D도 되네. D 땡땡땡땡도 4팩이니까 24야. 일단 중간 점검 4, 4, 16 96 여기까지 96개야. 그럼 100번째는 이제 여기서 디테일하게 좀 넘어가겠다. 이 A 땡땡땡은 3팩이니까 6이니까 100을 넘어가 버리죠. 이 A 해놓고 B 땡땡은 2팩이죠. 2야. 더하면 98이에요. 더하면 됩니다. 이제 2A B 다음 C죠. C 100번째니까 디테일에 갑시다. 2A C 다음 뭐 남죠? BD 남죠. BD가 여기 99번째야. 그럼 100번째는 2AC DB가 여기 100번째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문자열은 2AC DB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련의 대표적 문제들을 쫙 풀어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